버스 노선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돈 벌러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머니투데이 방송의 박동준 기자입니다. 저 오늘 시청역 앞에 나와 있는데요. 시청역 앞에 나온 이유는 지난달 말에 서울 시내버스 준공연재 20주년 맞이해가지고 서울시에서 대대적인 개편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해서 개편안 주요 내용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다음에 이슈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대해서 일단 설명부터 해드리면은 2004년 7월에 이제 준공영제가 도입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완전 민영화했어요. 민영화다 보니까 버스 회사가 적자가 나면은 아무래도 수익성을 위해서 버스 노선을 감축을 하고 운전사분들 처우를 좀 악화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점 더 서비스 질이 악화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연속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재정을 투입을 해가지고 준공영제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시에서 지자체에서 이제 관리를 하고 하는 건데 다만 이제 운영은 이제 버스 회사가 하는 공영제랑 민영제 중간에 합친 게 준공영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준공영제가 개편을 하게 됐는데 그 개편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줄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버스 회사의 적자는 계속 누적되어 가고 시에서 들어가는 재정도 엄청나게 늘어나게 됐죠.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번에 이제 시에서 준공영제 개편안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먼저 노선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네, 시민들 입장에서는 노선 개편이 일단은 제일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관심사인데요. 버스 노선이 처음 20년 전에는 직선으로 됐다면 지금은 꾸불꾸불 해가지고 대중교통의 정시성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버스를 더 안 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직선으로 이제 쭉 이제 개편을 하겠다는 게 서울시의 이제 일단 목표고요. 지하철이나 철도를 깔게 되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려요. 예타도 받아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직접 깔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림선 같은 경우는 한 28년이 걸렸다고 하는데 버스 같은 경우에는 버스 정류장만 세우면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도보 5분권 이내에 대중교통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런 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5분마다 있다고 하면은 더 느려지는 게 아닐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시에서는 특화 버스들을 이제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직선 같은 도심 내에서는 수요가 많으니까 2층 버스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심야에는 아무래도 버스 기사분들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자율주행 버스를 이제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시외곽이나 이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지역에서는 찾아가는 버스를 이제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찾아가는 버스 같은 경우에는 저런 지간선 버스가 아니라 스타렉스나 이런 버스들로 인해서 부르면 이제 콜택시 개념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모펀드를 이용해서 사실 코로나 이후에 그런 사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슈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아무래도 지금 2019년부터 작년까지 사모펀드가 서울 시내 6개 버스 회사를 인수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올해 7월에 이제 통매각하려고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인수한 회사들이 보면은 대형 회사들을 지금 인수해서 운영 중이에요. 사모펀드라는 것이 아무래도 엑시트를 해야 되잖아요. 엑시트하는 과정에서 번 돈보다 더 많이 이제 배당을 하고 그렇게 배당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산보다 회사 현금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에 매각하는 때 이제 회사 자산을 차고지 같은 경우도 또 매각하고 염려가 있어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이제 사모펀드는 이제 공공에서 돈을 못 벌게 하겠다. 이제 그런 강하게 말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이제 좀 정리해서 말을 하면은 서울버스 회사 인수 관련해서는 외국계 자본이 아예 들어올 수 없게 하겠다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았어요. 그다음에 국내 민간 자본도 자산운용사가 들어오려면 최소한 설립 2년 이후에 이제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뭔 말이냐면 인수하기 위해서 SPC를 갑자기 설립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수익 극대화가 이제 목적일 수밖에 없다 보니 그런 부분을 방지하는 것 같고요. 사모펀드가 인수를 하게 되면은 이 평가 점수에서 200점을 까겠다고 하거든요. 평가 점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평가 점수에 따라서 성과이윤을 줘요. 성과이윤이란 게 뭐냐면은 버스 대수 한 대당 하루에 10,000원씩을 주는 건데 지금 1위 기업이 한 300대 정도 있고 하루에 300만 원씩이면은 1년 하면은 한 10억, 12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다 이제 배당으로 들어가는 주요 재원이에요. 배당을 그거를 못 받게 되면은 배당으로 줄 수 있는 재원이 줄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이제 좀 강조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제 준공영제 개편을 통해서 이제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전 정산제를 해가지고 올해는 딱 얼마까지만 지원을 해줄게. 그 이상 적자 나는 거는 니네가 알아서 감당을 해. 대신에 니네가 경영을 잘해서 남게 되면은 그 부분은 니네 수입으로 가져가. 이제 그런 식으로 변화가 되고요. 버스 회사의 적자를 모두 보전해줬던 사후정산제와
실비정산제를 바꾸겠습니다. 미리 정한 상한액 내에서 지원하는 사전 확정제, 표준단가 정산제로 전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버스 회사가 자발적으로 수익을 증대할 방법을 찾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26년 초에 시작한단 말이에요. 실현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요?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많이 벌려놓으시고 그거를 토대로 좀 높은 것을 꿈꾸시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문도 남아있기는 해요. 이게 좀 어떻게 이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버스 조합 취재를 해보니까 그쪽에서도 아직까지는 뭐 킥오프된 상황은 아니고 가이드라인만 나와 있지 뭐 구체적인 거는 이제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시장님 퇴임하시면 이것도 좀 바뀔 수 있지 않냐,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뭐 좀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래서 사실 4호 정산을 사전 확정으로 바꾼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시는 분들도 많지도 않고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라서 그거는 뭐 정권이 바뀌고 이런 거랑은 무관할 것 같고요. 네네. 노선 같은 경우에도 저희는 일단 전문가들 통해 가지고 뭐 수요나 이런 거 추계하고, 그리고 뭐 운행 효율성, 뭐 중복되는 부분, 뭐 또 굴곡이 심한 부분 이런 것들 이제 조정하는 형태로 일단 초안을 짤 거기 때문에 네. 초안을 짜서 그 다음에 이해관계 협의하는 거는 결국은 뭐 무슨 특정 당하고 협의를 하거나 뭐 진보냐 보수냐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그것도 뭐 저는 무관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네, 오늘 서울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편 관련해서 콘텐츠 내용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이제 시민 생활과 밀접한 콘텐츠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